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선 후보 검증단 설치 문제가 당 지도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2심 송심 논란에 부채질을 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여당 의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이자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조금 후에 이제 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가 이제 현재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론과 또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이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결론은 근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떤 관행에 따라서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의 재본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동안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국민의 뜻도 많이 또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세균 후보 캠프에 계신 만큼 관련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캠프에선 이제 정세균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입을 뗐는데 지지율 반등 전략이 좀 갖춰져 있습니까? 뭐 우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이제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올라섰기 때문에 계기는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계기는 이제 우리 당의 1, 2위 후보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 너무 이제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지난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당원들께서 피곤해하시기도 계시고 또한 일부는 또 지역색과 관련된 발언도 나오신 것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또 지도 철회하는 이런 경향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이 합쳐져서 충분히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정세균 후보가 이제 과거에 이제 스마일맨으로 출발을 해서 스트롱맨에서 다시 뭐 젠틀맨으로 요새 또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근데 원래 스트롱맨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원래 지역구에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종로에서 2번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홍사덕 전 의원하고 경쟁할 때도 그랬고. 지지난번에 20대에서 오세훈 지금 현 시장하고 대결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스마일하거나 젠틀맨과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경쟁력이 있고 또 강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셨고요. 지난번 국회의장 하실 때 탄핵을 결정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볼 때도 분명히 단호할 때는 단호하신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스트롱맨은 아니다. 하지만 스트롱맨이지만 늘 그 가운데는 표현은 온화한 게 계셨고 그래서 스마일맨이라는 평도 있으셨고 또 젠틀맨이라는 평도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어떤 뭐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캐릭터가 다 드러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불공정이나 불평등에 관련돼서는 항상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 모양을 보면 당연히 스트롱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정세균 후보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선을 그었는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 단일화로 계속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신가요? 단일화가 앞으로 불가피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세균 후보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 선거를 접근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볼 때는 단일화를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광재 의원의 캠프에 있었는데 그런 이광재 의원하고 정세균 후보의 그 단일화를 왜 했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어떤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지
단일화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차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후보님과의 단일화 문제도 같은 쪽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는 정세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게 또 정세균 캠프 안에서 있었던 발언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의미를 앞으로 하면서- 경선이 네. 진행될수록 돌풍이라든지 결정적인 차원의 저희 역할은 정세균 후보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하신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다는 것이 단일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현재 사실 너무 1, 2 후보가 사실 좀 상대방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너무 좀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분은 역시 정세균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표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가 이제 또 처음 이제 그 꺼내 들었던 게 후보 검증단을 이제 설치해야 된다. 뭐 이 이야기인데 당내에서도 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서로 다른 네. 의견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지도부에서는 이제 경선 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선 버스가 이미 출발했는데 지금 하기엔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네거티브가 또 확대될 또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과연 누가 그러면 이 후보를 검증을 할 것인가 이런 인선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 검증단이 왜 필요한지 그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저희 당규를 보면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전력이라든지 정과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선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던 것은 대선 후보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당규에 엄연히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저희 정세균 캠프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명칭을 뭐 검증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규에 있는 것처럼 후보자 검증위를 할 것인지는 뭐 지도부에서 결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후보자 검증이라는 그 과정이 당규에 있고 그것은 흑색 선전이나 유언비어 뭐 아니면 그런 것이 너무 난무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규에 따라서 관련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당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또 이낙연 후보 간의 이제 비방전, 그 네거티브 이제 공방전에 대해서 서로 이제는 좀 자제하자 이런 뉴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네거티브 공방전이 앞으로 깔끔히 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선거 과정에서 아닙니까? 보면 네.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 캠프의 그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하지 않겠지만 네. 지금도 뭐 하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지자들 계층에서는 그것은 뭐 광범위하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 지지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서는 절대 지지자들 그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논란은 계속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것은 또 하나는 끝까지 선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네거티브, 순수한 네거티브거나 만약 허위 공격이라고 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게 검증이 되겠죠. 네.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한 사람 쪽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타결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검증단 설치 반대 때문에 2심 송심 논란에 좀 더 이렇게 기름을 지핀 게 아닌가, 불에 난데 기름을 지핀 게 아닌가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권 주자들과 송영길 대표가 릴레이 스킨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이낙연 후보와 만났더라고요. 2심 송심 논란 현재 캠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일부 그런 오해를 좀 만들어 왔었죠. 당 지도부가요. 네. 우리 경선 연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지금 보면 경선 연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보면 애초에 그것을 아예 딱 잘라서 거부했던 것이 다른 후보 쪽에서 지금 네. 1위를 달리지 않는 다른 후보 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줬다. 하지만 이제 지금 송 대표가
그런 오해가 없이 공정하게 경선 관리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민주당 원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 입장은 늘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 간에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간에 그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공약이 이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을 가장 많이 지금 이제 뭐 네. 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한간에 이제 좀 우려 목소리는 구체적인 또 방안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광재 의원하고 단일화하기 전에 지금 성남공항을 이전하면서 성남공항에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심공항의 그 고도 제한 부분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비행기의 운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고도 제한을 과감히 낮춰서 네. 도심에 아파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토론회를 우리 정세균 후보님과 이광재 의원이 같이 네.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심에 공급하는 주택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요. 다만 대선 후보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좀 휘발성이 큰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 쪽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요. 윤석열, 최재형 후보 최근 일단 설화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두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고 실망스럽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사정기관의 수장이 곧바로 나와서 정치 선언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정기관의 그 정치적 중립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나왔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럽고 네. 일단 그 술말을 하고 나온 이후에 하는 행보를 보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대통령 시켜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철학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예, 그 당내에서 또 이제 뭐 지도부와 또 이제 의원들 간에 의총을 이제 열기로 결정할 만큼의 갈등이 또 이제 그 충돌이 있는데 법사위원장 양보에 이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법사위원장을 이제 후반기에 국민의힘 쪽이 양보하겠다는 건 우선 국회 내에서의 그 정상화. 문화를 바꾸겠다. 국회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네,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네, 국회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다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대표가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죠? 왜냐하면 법사위원회가 지금의 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계속해가지고 정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왔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법사위에 있는 지금 체계작구 심사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겠다고 한 것도 법사위의 운영 자체를 개선을 개혁하겠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자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 생각은 그렇고요. 네, 아마 지도부도 같은 뜻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총에 찬성했던 많은 의원님들도 같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야당은 법사위 그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이제 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의 의총에서 그러면 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게 백지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결론이? 저희들 의총에서 상당 부분 의원님들께서 동의했기 때문에 백지화가 될 가능성은 이제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의원님들의 우리 당 의원들의 어떤 뜻을 보고 국민의 뜻을 봤을 때는 법사위 개혁은 좀 더 과감하게 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체계작권을 폐지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도에 대한 동력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야당에 넘기기 전까지도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성과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사위 일도 그렇고 또 이렇게 캠프 일도 그렇고 또 지역구가 강원 원주시 네. 을이시잖아요. 아유,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 또 이루고 싶은 의정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원주에 지금
그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의료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을 언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또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정보, 의료 정보 사업이 산업이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뭐 꿈이고요. 아마 올해도 그런 노력을 좀 해서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종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아직 뭐 전해지지 않아서 이 관련해서 뭐 저희가 할 코멘트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그 뉴스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후보 검증단 설치 공방 그리고 정세균 캠프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 캠프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